네, 기자수첩 안진용입니다. 바로 오늘 박수홍 씨가 횡령 혐의로 친형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 입장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죠? 그 1993년생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의 가장 기본은요, 본질과 상식입니다. 제가 박수홍 씨랑 친분이 있고 방송을 함께 했고 다 맞습니다. 그래서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댓글로든 뭐로든 질타를 해주세요. 제가 저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를 삼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전 이번 사안을 취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 그리고 본질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5일 고소장이 접수되기 바로 하루 전에 한 매체를 통해서 이 사건이 1993년생 여자친구로 인해서 비롯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횡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이번 사건의 본질은 횡령 혐의입니다. 횡령을 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박수홍 씨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친형이 회사 운영 과정에서 횡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고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있는 것과 횡령이 발생된 혐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이라는 게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A로 인해서 B가 발생됐다. 이게 정당한 주장이거든요. B가 왔으니 바닥이 젖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 문제로 인해서 횡령 의혹을 제기하게 됐다. 이게 맞는 논리인지 인과관계인지에 대해서는요,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여자친구 얘기가 나왔을까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치 쪽인데 굉장히 많이 들은 명제가 있으실 겁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을 때는 메신저를 공격해라. 박수홍 씨는 이미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런 횡령 의혹이 있으니 소명해달라. 이건 제가 세무사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박수홍 씨가 문제 제기를 했고 세무사도 쭉 보니까는 타당한 주장이어서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해서 형님 쪽에 소명 요청을 했는데 오랜 기간 답을 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한 답은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박수홍 씨 변호사님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이 횡령 의혹에 대해서 어떠한 소명 자료를 보내거나 입장을 내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과관계. A를 물어봤으면은요, 이 A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이 횡령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이거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1993년에 여자친구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은 뭐냐면요, 박수홍 씨가 제기한 이 메시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낸 박수홍이 사실 1993년 여자친구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키웠다라고 메신저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걸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이미 댓글이나 관련 다른 매체들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흠집 내기다. 생채기를 내려한다. 그게 무슨 관계냐라고요. 그리고 굳이 여자친구 문제가 아니라 1993년이라고 딱 명시를 한 건 그만큼 박수홍이 나이차가 많은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가 보이죠. 그게 불법인가요? 나이를 어린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게 어떠한 불법적인 요소나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건가요? 그게 횡령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건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친형이 법정 공방 과정에서 얘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수홍 씨가 올해 1970년생이니까요. 52입니다. 대한민국에서 52 미혼 남성이에요. 향후 여자친구에 대한 또 어떠한 주장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명백히 사생활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친구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준다면은 오히려 박수홍 씨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을 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박수홍 씨가 했던 것처럼 고소장을 내면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 여자친구로 인해서 이번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인과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건 오히려 친형 측으로 향할 수 있는 여론을 더욱더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서 이건 억측일 수도 있지만 박수홍 씨가 이미 여러 방송을 통해서 사랑했고 결혼하고 싶은 여성이 있었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이미 수차례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이번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번에도 박수홍 씨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했을 때 그 반대에 부딪힌 게 아닐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입장에서 뭐 이러이러해서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저도 다른 매체도 여러분도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선 가족들도 관여할 바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수홍 씨 인생이거든요. 이미 50대에 접어든 이미 결혼 정년기를 충분히 지난 남성이 누군가를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소개시키려고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가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온당한지 이거는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참 납득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여자친구 문제를 거론하기 바로 하루 전에 같은 매체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친형 측은 속히 해결돼서 가족들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저희의 뜻이라고 명시를 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박수홍 씨 측이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고소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나오니까 곧바로 나온 게 여자친구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가족들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을 바라는 그 다음 처신인지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박수홍 씨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 반박을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제대로 출연료 정산 못 받았어, 내 몫을 못 챙겼어에 대한 이 너의 주장에 대한 답은 이러이러해서 너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야 라고 무언가 제3대들이 봤을 때 납득할 만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동떨어진 사생활 노출을 통해서 박수홍 씨에게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대중들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수홍 씨가 오늘 고소장이 접수가 됐는데 그 내용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박수홍은 4월 5일 오후 4시경 친형과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입니다. 이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에 나옵니다. 박수홍 씨는 일체의 피해 보상이 없이 양측의 재산을 다 공개하고 7대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자고 하는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결국 접수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배경 설명이고요. 이 사태의 본질은 횡령입니다.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합니다. 박수홍 씨는 가족사로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 플레이나 확인되지 않은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합니다. 이거는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박수홍 씨에게도요. 결국 가족사가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상처만 깊어집니다. 정말 이거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힌 다음에 누군가는 사과를 하고 누군가는 걸 받아들여서 봉합을 하고 싶다면 정말 이 사안만 놓고 횡령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따져야지 그 외적인 부분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상처내는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박수홍은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동 등에 대해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수홍 측에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 작성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박수홍 씨는 이번 사태를 횡령에 집중해서 다룰 것이며 그거에 대한 판단은
나 개인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박수홍 씨가 소송을 먼저 제기했지만 박수홍 씨가 옳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박수홍 씨가 이러이런 문제를 발견했다고 해서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혹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했는데 이건 통상적인 범위고 박수홍도 충분히 다 나눠 가졌어 라고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박수홍 씨가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 실추와 방송 활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소송이 제기한 거에 대해서 친형 쪽에서 무고죄로 또 역공을 펼칠 수도 있죠.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이거를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연예인과 비연예인이 법정 다툼을 벌이면은요, 이미지 실수가 큰 건 당연히 연예인일 수밖에 없어요. 박수홍 씨는 이걸 감수하고 이번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대 상황. 박수홍 씨의 주장이 사실이었다. 그러면은 박수홍 씨의 주장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생활을 통해서 박수홍 씨를 궁지에 몰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친형 측이 어떠한 방식이라든 충분히 이 동생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고 이 사태를 잘 마무리 지으려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형사는 6개월에서 1년, 민사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또 어떠한 주장이 나오고 또 반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올데스타에서는 끝까지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취재 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팩트와 다르거나 혹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 의견을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사과드릴 건 사과드리고 그리고 추가 취재해서 알려드릴 건 저 역시 더욱더 열심히 취재를 하겠습니다.